내가 내 친딸이라고? 그럼 내 간을 내놓아. 친엄마를 살려야 할 거 아니야, 이 폐류나. 서울의 한 대형 병원 VIP 병실. 고성이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다. 그녀의 시선은 옆에 선 지은호에게 고정되어 있다. 지은호는 눈물을 글썽인다. 고성이가 힘없이 입을 연다. 너는 내 친딸이야. 나는 곧 죽어.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한다. 친엄마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저는 지난 세월이 지옥이었어요. 고성이는 죄책감보다 생존 본능이 앞서는 지은호를 응시한다. 그녀는 손을 들어 지은호의 뺨을 쓰다듬으려 하지만 지은호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피한다. 고성이가 눈물을 닦는 척하며 지은호의 손을 강하게 붙잡는다. 그 손에는 미안함보다 냉혹한 절박함이 느껴진다. 미안해. 내가 널 버린 죄인이야. 하지만 나 간경아 말기야. 내 간 아니면 못 살아. 지은호가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묻는다. 의씨? 저와 무슨 상관이? 지은호는 30년 동안 꿈꿨던 모성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잔인한 거래임을 깨닫는다. 고성이가 간절하게 속삭인다. 피를 나눈 내가 날 살려야지. 내가 엄마의 생명의 동아줄이야. 지은호가 두려움을 드러낸다. 두려워요. 제 몸을 떼어낸다는 게. 고성이의 표정이 차갑게 변하며 설득한다. 내가 태어난 가장 중요한 이유일지 몰라. 잃어버린 딸에게 생명을 얻는 것. 지은호가 단호하게 말한다. 그건 제 운명이 아니에요. 선택은 제가 하는 거예요. 고성이가 울분을 토하듯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킨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린다. 선택. 친어미를 살리는 게 딸의 도리야. 내가 날 거부하면 넌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내가 살리는 건 너의 뿌리, 너의 모성 그 자체야. 고성이는 잠시 숨을 고르며 지은호의 반응을 노려본다. 지은호는 고성이의 집착 어린 눈빛 속에서 자신이 소중한 딸이 아닌 그저 기능적인 도구로 전락했음을 절감하며 고개를 떨군다. 그때 병실 문이 박살날 듯 열리고 이지혁이 격분한 얼굴로 뛰어든다. 그는 손에 쥔 고성희의 검사 서류를 침대 옆 탁자에 팽개친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달려가 어깨를 강하게 붙잡는다. 이지혁이 분노한 표정으로 지은호에게 추궁한다. 너 그 여자한테 검사 받았지? 왜 말 안 했어? 지은호가 나약함을 고백한다. 선배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하다. 그녀는 선배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스스로의 나약함과 혹시라도 진실을 알면 선배가 자신을 버릴까 두려워했던 마음을 자책한다. 이지혁이 분노하며 경고한다. 찜, 그 여자가 널 이용하려는 거잖아. 내 삶을 훔치려는 거라고. 지은호가 외로웠던 심정을 털어놓는다. 버려진 상처 때문에 아팠는데 그분이 내 딸이라고 부르는데 그 한마디가 소중했어요. 지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30년의 외로움을 고백한다. 그녀의 순수한 그리움이 잔인하게 이용당하는 현실의 이지혁은 극도의 분노를 느낀다. 그는 고성이를 향해 증오심을 담은 시선을 던진다. 이지혁이 목소리를 높인다. 소중함 때문에 목숨을 바쳐? 너는 그 여자한테 목숨 연장용 부품일 뿐이야. 지은호가 비참함을 인정한다. 알아요. 무서운데 친엄마를 외면하면 제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저를 버렸든 이용하든. 제 엄마잖아요. 이지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은호를 끌어안는다. 지은호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다. 이지혁은 자신의 체온과 확고한 의지로 그녀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불안을 잠재우려 애쓴다. 이지혁이 절규하듯 외친다. 내가 살아야 인간미야. 내가 행복해야 세상에 잊히고. 나 때문에 살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지은호가 흐느끼며 그의 품에 안긴다. 선배. 이지혁은 지은호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친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고한 사랑과 보호 의지를 담고 있다. 이지혁이 단호하게 말한다. 나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내 모든 화려한 날들은 너로 인해 시작됐어. 내 감보다 내 온전한 삶이 더 필요해. 나를 거절해도 돼. 하지만 너 자신을 포기하지 마. 내 사랑 때문에 살아야 해. 이지혁은 그녀를 구원하고 그녀와 함께 미래를 만들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고백한다.
고성이는 침대에서 이 모든 상황을 비웃듯이 지켜본다. 그녀에게 이지혁의 사랑은 방해물일 뿐이며 그녀는 이지혁을 향해 싸늘하게 경고하는 듯한 눈빛을 보낸다. 고성희의 재벌가 저택거실. 박성재가 차갑게 굳은 얼굴로 그녀 앞에 서 있다. 그는 이 상황을 알게 된 후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여 있다. 박성재는 고성희가 이 가문에 들어온 후 겪었던 모든 고난을 목격했지만 생명을 담보로 거래하는 모습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박성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고성희를 추궁한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려 애쓰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다. 어머니, 그녀한테 간 이식을 요구하는 게 진심이세요? 고성희는 거만한 태도로 아들을 노려보며 단호히 말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권력과 생존에 대한 비틀린 집착이 묻어 있다. 내가 내 아들이 아니니 이 어미의 마음을 모르겠지. 내가 살아야 가문을 지키고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어. 박성재가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제가 바란 건 모성이었어요.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집안 안주인 자리를 지키려 노력하셨지만 한 생명을 이용하는 건 윤리적인 살인입니다. 박성재는 고성희가 그동안 재벌가의 안주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비인간적인 선택을 해왔는지 깨닫는다. 그는 재산보다 인간적인 가치를 지키고 싶다. 고성희가 비열하게 웃는다. 그녀의 눈빛에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정당화하는 악마성이 깃들어 있다. 윤리. 재벌가에서 윤리 따지면 못 살아남아. 내가 무너지면 모든 걸 잃어. 박성재가 결단을 내린다.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저는 그녀를 지키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지만 그 전에 인간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하시는 일은 저를 이 집안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의 악행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다. 그는 이지혁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힘을 합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이 집안을 지키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인간적인 도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고성희는 자신의 아들까지 등을 돌리자 불안감을 느끼지만 그녀의 목표는 오직 생존뿐이다. 그녀는 박성재를 향해 배신자라고 속으로 중얼거린다. 어느 늦은 밤 이지혁의 집 앞. 이상철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아들을 찾아온다. 그는 평생 짊어진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이다. 이상철은 자신의 과거 행동이 현재 지은호의 비극의 뿌리가 되었음을 고백해야만 한다고 느낀다. 그는 고성희가 왜 이토록 지은호에게 집착하는지, 그리고 이지혁의 남동생 시영의 죽음 뒤에 감춰진 비밀을 털어놓는다. 이상철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온다. 이지혁이 그를 부축한다. 아들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이지혁이 혼란스러워한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이상철은 벽에 기대어 흐느낀다. 그는 과거의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한다. 내가 모르는 동생이 하나 있었지. 내 남동생. 시영이가 사고로 다쳤을 때 그 여자가 내게 거래를 제안했어. 이지혁이 충격에 묻는다. 거래요? 이지혁은 충격에 휩싸인다. 그의 아버지 역시 이 비극의 공범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식는 기분이다. 그는 고성희의 악마성이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과거의 거래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닫는다. 이지혁은 주먹을 꽉 쥔다. 이상철이 고백을 이어간다. 시영이를 살리려면 당신이 버린 딸의 간이 필요하다고. 그 여자는 진작 그녀가 자기 친딸인 걸 알고 있었어. 내가 너무 절박해서 그 여자의 말을 믿고 그녀를. 이상철은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는다. 이지혁은 분노와 절망으로 목소리가 갈라진다. 아버지마저 그녀를 또 한 번 버리려 했던 거예요? 그녀는 다른 아들을 살릴 수단이었나요? 평생 정직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인간적인 선택 때문에 그녀가 얼마나 고통받아야 합니까? 이상철이 절규하며 사죄한다. 미안하다. 아비는 자식을 살리고 싶은 미련한 인간이었단다.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 미안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도 못했어. 이상철은 아들의 앞에서 무너져 내린다. 이지혁은 아버지의 죄와 고성희의 악행, 그리고 지은호의 고통이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절규한다. 그는 지은호를 반드시 구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 지은호는 조용히 홀로 병원을 나와 바닷가에 서 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는 단호한 결단을 내린다. 그녀는 고성희의 요구, 이지혁의 간절함, 박성재의 걱정, 이상철의 후회까지 모두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비극임을 인식한다. 지은호가 결연하지만 슬픈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한다. 이제 그만둘게요. 친엄마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선배의 바람도 모두 내려놓을게요. 저는 30년 동안 누군가의 딸이 되기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저라는 이름의 온전한 한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제 선택은 강요도 죄책감도 아닌 저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친엄마의 슬픔도 아버지의 후회도 그리고 선배의 뜨거운 사랑도 모두 제 삶의 무게로 간직할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요구 때문에 제 삶의 전부를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살고 싶어요. 저에게도 마침내 찾아온 저만의 화려한 날들이 있으니까요. 지은호가 이지혁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가와 말한다. 이지혁은 그녀를 발견하고 달려온 상태다. 선배, 고마워요. 그 사랑 덕분에 살 이유를 찾았어요. 이제 저 자신을 먼저 사랑할게요. 이지혁이 그녀의 선택을 지지한다. 그래. 내가 오라. 내 선택이 나의 미래야. 지은호가 계획을 밝힌다. 수술대에 오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비극을 끊어낼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이지혁이 손을 내민다. 함께 찾자.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지은호가 그의 손을 잡는다. 네, 함께. 이지혁과 지은호는 박성재와 협력하여 고성희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 돌아선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고성희가 숨긴 장부와 과거의 거래 증거를 찾는 것이다. 그들이 떠난 후 고성희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검은 양복의 남자가 그림자처럼 서성이다 사라진다. 새로운 갈등과 위기가 예고된다. 너희들이 감히 나를 거역해? 간 이식을 거부하고 내 아들까지 돌아서? 좋다. 내가 지옥을 보여주마. 고성희는 VIP 병실 침대 위에서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다. 지은호와 이지혁이 함께 자신을 거부하고 심지어 의부사들 박성재마저 등을 돌렸다는 사실은 그녀의 생존 본능과 권력욕을 극한으로 자극했다. 그녀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지만 그녀는 약해지는 육체와는 반대로 정신은 더욱 악랄하게 단단해졌다. 고성희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은호와 이지혁 그리고 박성재까지 모두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세 사람은 고성희의 과거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운다. 이지혁은 변호사로서 고성희가 재벌가에 들어오기 위해 조작했던 회계장부와 주가 조작 문서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한다. 박성재는 어머니의 서재에 숨겨진 비밀 금고의 위치와 접근 방법을 알려주지만 금고가 최첨단 보안으로 잠겨있어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지은호는 자신의 친모에 대한 복잡한 감정으로 인해 괴로워하지만 더 이상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결연히 행동할 것을 다짐한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을 읽어낸다. 흔들리지 마. 이건 내가 살기 위한 싸움이야. 내 어머니도 너를 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어. 지은호가 눈물을 닦아낸다.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제 엄마잖아요. 마지막까지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려 했어요. 이제는 그 기회조차 없다는 걸 인정해야죠. 박성재는 고성희의 서재 비밀 금고를 여는데 필요한 열쇠와 암호의 일부를 이지혁에게 건넨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충고한다. 어머니는 간 이식 거부보다 가문의 비밀이 밝혀지는 걸 더 두려워하십니다. 그 장부만 손에 넣으면 어머니를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의 손에 있는 열쇠를 받으며 그의 용기에 감사를 표한다. 당신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 당신도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지은호와 이지혁은 고성희의 저택 침입 계획을 구체화한다. 그들이 움직이려는 순간 지은호가 일하는 작은 공방 앞에 검은 세단이 멈춰선다.
차에서 내린 고성희의 비서실장이 지은호에게 다가온다. 비서실장이 지은호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한다. 고성희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이 바닥에서 발붙일 곳이 없을 겁니다. 당신의 공방은 이미 강제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의 삶의 전부였던 공방이 무너지는 현실에 충격을 받지만 고성희의 악랄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더욱 단단해진다. 지은호가 비서실장을 똑바로 응시한다.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당신들의 더러운 돈노름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면 나 역시 회장님의 화려한 날들을 끝내주겠다고요. 그날 밤 이지혁과 지은호는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피해 고성희의 서재에 잠입한다. 고성희는 병실에서 CCTV를 통해 저택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지혁이 비밀 금고를 향해 가는 모습을 보고 비웃는다. 그녀는 이미 이지혁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함정을 설치해 두었던 것이다. 이지혁이 금고 앞에 도착하여 박성재가 알려준 암호를 입력하려 할 때 서재의 문이 잠기고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한다. 고성희가 병실에서 CCTV를 보며 섬뜩하게 웃는다. 내 아들 박성재가 너희 같은 하찮은 것들을 도울 리 없지. 그는 늘 내 손안의 카드였단다. 사실 박성재는 고성희에게 이지혁의 계획을 미리 알렸고 고성희는 박성재를 이용하여 이지혁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었다.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에 사로잡힌다. 이지혁이 격분하여 소리친다. 박성재, 이 배신자. 당신이 이럴 줄 알았어. 그때 서재에 숨겨진 벽이 열리며 박성재가 등장한다. 그는 예상과 달리 침착하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 박성재가 이지혁과 지은호를 향해 속삭인다. 어머니는 제가 배신했다고 믿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다음 계획이 성공하죠. 제가 진짜 암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성재는 비밀금고의 암호는 열쇠가 아니라 고성희가 과거 버렸던 지은호의 출생기념일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힌다. 박성재는 고성희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이지혁을 함정에 빠뜨린 것처럼 연기했던 것이다. 이지혁이 놀라 묻는다. 출생기념일?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박성재가 눈물을 글썽인다. 어머니가 그녀를 버리던 날 제가 그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어머니가 지운 줄 알았던 그 날짜를 저는 잊지 않았어요.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진짜 암호를 알려주고 이지혁은 급히 금고를 연다. 금고 안에는 고성희의 악행이 담긴 모든 장부와 함께 지은호를 버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담긴 오래된 편지가 들어있었다. 이지혁은 장부를 챙기고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든다. 편지는 고성희가 재벌가에 입성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살아있는 지은호를 외부에 숨기려 했다는 비열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그 순간 서재 문을 부수고 고성희가 보낸 사설 경비원들이 들이닥친다. 박성재는 지은호와 이지혁이 도망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그들을 막아선다. 박성재가 이지혁에게 소리친다. 당신들은 도망치세요. 어머니의 악행을 세상에 밝히세요. 이게 제가 속죄하는 길입니다. 지은호와 이지혁은 저택을 빠져나오고 박성재는 경비원들에게 제압당한다. 이지혁은 확보한 장부와 편지를 언론에 공개할 준비를 서두른다. 다음 날 아침 고성희는 병실에서 뉴스를 보고 경악한다. 그녀의 모든 악행이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경찰이 병실로 들이닥친다. 그녀는 격렬하게 저항하지만 결국 수갑을 차고 끌려나간다. 그녀의 옆에는 모든 것을 잃은 박성재가 차가운 눈빛으로 서 있었다. 고성희가 박성재에게 증오심을 담아 외친다. 내가 나를 배신했어. 나는 널 용서하지 않아. 박성재가 고성희를 응시하며 말한다. 저는 어머니를 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가문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고성희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지고 응급실로 실려간다. 그녀의 생명은 풍전등화에 놓인다. 한편 지은호는 이지혁과 함께 공방 앞에 서 있었다. 공방은 이미 폐쇄 통보가 붙어 있었지만 지은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다. 그녀는 고성희의 편지를 읽은 후 버려졌던 과거의 아픔이 치유되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다. 지은호가 이지혁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저는 이제 괜찮아요. 저를 버린 것이 엄마의 선택이 아니라 비열한 욕망 때문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저에게는 선배가 있으니까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끌어안는다. 내 말이 맞아. 이제 우리만의 화려한 날들을 시작하자. 그때 이지혁에게 이상철의 전화가 걸려온다. 이상철은 고성이가 쓰러져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지은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말을 전한다. 지은호가 고뇌에 찬 표정으로 이지혁에게 묻는다. 선배, 저는 가야 할까요? 그분을 용서해야 할까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선택을 존중한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너의 삶은 이제 너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지은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모를 만나러 가는 길을 택한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그 발걸음에는 30년간의 애증과 작별의 무게가 함께 실려 있었다. 악녀의 인과응보는 현실이 되었지만 지은호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감정의 숙제가 남아 있었다. 응급실 문 앞에 선 지은호의 모습 위로 그녀가 앞으로 마주할 새로운 삶의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된다.